이곳은 티베트 고원의 남쪽 끝에 위치한 지샹선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감숙성의 루쿠현에 속한다. 지샹은 겔룩파의 사원으로 1839년 라블랭 사원의 고승이었던 느와샹 3세가 세운 것이다. 이곳에는 한때 6개의 학부가 있었다. 이곳은 감숙성 남쪽으로 티베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지샹 사원인데 1839년에 설립된 것으로 겔룩파의 6대 사원 중 하나인 라블랭 사원의 분원입니다. 한때 500명에 이른 승려, 지금은 200명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승려들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아직 해가 뜨려면 3시간 반이나 남았다. 그러나 티베트 사원의 하루는 이 시간에 시작된다. 모두들 법당에 모여서 새벽 예불을 드린다. 드디어 지샹 사원의 첫 아침 햇살이 떠오른다. 이곳은 지샹 사원에 소속된 스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 집에는 나이 많은 스님 한 분과 어린 사미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다. 어린 사미의 이름은 종제로 올해 12살이다. 사원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이 됐다. 아직 비구계를 받지 못한 사미의 몸이라 종제는 예불 시간에 법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찻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노 스님의 법명은 상지로 올해 68살이다. 지샹 사원 전체에서도 몇째 안 가는 어른이시다. 샹지 스님은 지금 막 새벽 예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집에 있는 불단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향을 사르고 등잔에 버터도 좀 더 넣고 정화도 새로 길어온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에 대한 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스님들끼리 둘러앉아 아침차를 마신다. 같이 있는 세 분의 스님도 역시 같은 울대 안에서 기거하는 스님들이다. 이 세 분의 스님은 본래 속가에서도 한 형제였다. 두 동생이 차를 끓일 불을 피우고 바닥을 쓸고 식구는 동안 마태형은 등잔에 버터를 채우는 일을 한다. 이들이 마시는 차는 우유에 홍차와 버터를 넣은 것인데 고지에서 나는 보리가루를 볶아 버터를 섞은 잔바와 같이 먹는다. 차와 잔바는 티베트 사람이면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이 형제 스님들의 고향은 이곳 루쿠현이다. 원래 스님의 건 초원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다.
제일 큰 맏형인 가회장은 올해 28살이다. 출가한 지가 꽤 지났다. 둘째 나이인 20살. 이름은 지아양이. 역시 형과 같은 해에 사원으로 들어왔다. 막내 잔주 지아무추는 올해 17살인데 이제 출가한 지가 5년 지났다. 노님도 막내 종제와 같이 버터와 잔발을 익혀 먹는다. 차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종제는 아직도 사찰 일에 둘러서 일일이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노스님과 종제는 별다른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서로 사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사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다. 상지스님은 종제에게 경전 읽는 일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법도까지 자상하게 가르치신다. 종제는 글을 익히는 한편 스승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 이렇게 노인과 아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것이다. 아침을 먹은 종제는 다른 어린 사미들과 함께 경전 공부하러 집을 나선다. 대부분의 사미들은 아직 글자를 배우지도 못했다. 그래서 먼저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 확실히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가 돼 경전을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 종제가 집을 나가고 나면 상지 스님의 집에는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찾아온다. 상지 스님은 아주 학식한 스님으로 지시양사원에서 두렌바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의 교수에 해당한 객시의 지위에 있다. 상지 스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지금도 한 연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한편 삼형제 중에 아래 두 형제들은 역시 다른 스승들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맏형은 상지 스님에게서 공부를 한다. 특히 맏형 가회장 처음 출가한 후로 아주 열심히 경전을 탐독하며 정진한 덕에 이미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틈틈이 혼자서 옛 경전을 공부한다. 점심때가 되기 조금 전 다시예부를 모실 시간이다. 스님들은 그때까지 보던 책을 남겨두고 법당으로 향한다. 예부를 드릴 때 주어진 순서에서 경전을 암송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답을 한다. 이것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기 한 것이다. 사시에 마치면 이제 하루에 한 번뿐인 본격적인 식사가 기다리고 있다. 아침은 간단하게 차와 안바로 때웠고 저녁은 아예 먹지 않는다. 점심은 법당에서 다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와서 각기 준비해서 먹을 수도 있다. 비록 서툰 음식 솜씨지만 상지 스님과 종제는 마른 쇠고기를 넣은 국수를 점심으로 먹는다.
특관 중에 어쩜 없고 어제 그리 청토나 형제 스님들은 밀가 반주로 수제비 같은 것을 끓인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른 국수보다 맛이 더 좋다. 율법에 따르면 승려의 음식은 언제나 소박해야 하므로 다른 양념 거의 넣지 않는다. 스님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승가도 허공 중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승가의 생활은 여러 계율에 묶여 있으며 방종이나 쾌락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은 부처님께 일생을 지지만 개인적인 기쁨과 슬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어떤 번민이나 시열 속으로 서는 안 되고 남의 일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되며 항상 사물의 실상을 구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는 번뇌를 물리치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그 원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원해 줍니다. 매년 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때로는 악귀를 물리는 가면무를 공연하기도 한다. 가면무는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자기 마음을 정하려는 의미이다. 이것은 암도 지방에서 벌어지는 시알랑 축제로서 스님과 스님들이 모두 즐기는 축제다. 이 축제의 기원은 사원을 계획한 목재를 마련하고 스님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같이 음식을 나눈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시알랑 축제는 티베트 달력으로 6월에 열리는데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계속된다. 축제 기간 동안 스님과 수인들은 야외에다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맛있는 전통 음식을 먹는다. 이 속에는 자연과 더불어 즐겨서 마음을 순수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때가 되면 특히 어린 사미들은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신난다.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지만 전부 불교와 이런저런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들 승려들이 살던 본래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 승려가 되기 전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이곳은 동지의 고향마을 해발 3,300m가 넘는 고지의 초원이다. 종은 출가하기 전 이 마을에 살았다. 여기가 바로 종제의 고향집입니다. 부모를 한번 만나보죠.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가 몇이나 되죠? 저는 아들이 5명에 딸이 2명 있습니다. 전체 가족이 13명으로 많은
편이죠. 종제는 왜 출가를 했습니까? 우린 유목민으로 편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제는 순전히 자기가 원해서 승려가 된 것이죠. 사원 생활에 잘 적응하리라고 믿습니까? 처음엔 우리도 말렸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몇 년이라도 더 집에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도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꼭 출가를 했습니다. 자라서 어떤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널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훌륭한 스님이 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집에 돌아온 스님들은 가족과 함께 집을 고치기도 하며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도와준다. 안녕하십니까? 사명제가 출가를 하셨는데 가족들에게 지장은 없습니까? 우리 가족은 오남미녀입니다. 저희 셋만 빼고는 계속 같이 일하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명제가 지 사원에 계시니까 어떤지요? 다른 시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평생 승려 사실 겁니까? 저희는 뭔가 뜻 있는 일 해보고 싶고 잘 베풀고 싶은 마음에서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침을 얻지 않으면 절대 모든 중생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시간은 쉼 없이 지나간다. 스승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듯하다. 상지 스님은 이 어린 종제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종제는 또 스승의 모습에서 자기의 미래를 본다. 그렇게 서로 닮아가고 친밀해져 가는 것이다. 지기, 몸은, 설가, 소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출가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올해 68살입니다. 제가 처음 3일 후 절에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7살 나던 해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시는 이때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지만 달리 걱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산이니 가족이 하는 것들이 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지상사원에 저녁 노을이 떨어지면 스님들은 저녁 일을 시작한다. 해가 지고 난 이후에도 스님에겐 아무 오락거리가 없다. 계율에 의하면 스님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고 술 마셔서도 안 된다.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일도 안 된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만 일생을 바쳐야 한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서둘러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된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끈기 있게 나아가는 방법뿐이다. 상지 스님도 역시 저녁 공부를 하신다. 수십 년 동안 여일한 생활이다.
부마종제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 자기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상제 스님께서 맡아가신 지가 오래다. 형제 스님들도 잠자리에 든다. 내일 아침엔 또다시 4시에 일어나야만 한다. 자정이 넘으면 지샹사원의 스님들은 모두 다 아름다운 꿈속으로 으러져 간다.